논란이 있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조금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현지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원한다면 어떤 역할과 자리라도 맡겠다면서 3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대리인을 통해 한국 감독직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축구협회에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영 기자. 네, 김재영입니다. 예, 덴마크에서 있었던 히딩크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인 1시간 정도 지났군요. 오후 6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유럽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은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감독 이 복귀와 관련해 한국에서 해프닝이 있었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관심이 모아졌던 축구대표팀 감독직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6월이죠. 한국 대표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듣고서 대표팀 감독 또는 기술 고문으로 한국 대표팀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은 돈과는 연관이 없으며 자신의 오랜 월드컵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한국 내 다양한 곳에 전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대한축구협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틸케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6월을 전후로 해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나 기술 고문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 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6일 YTN의 히딩크 감독 관련 보도 당시 어디서 이런 발언이 나온지 모르겠다며 히딩크 감독이 직접 말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월드컵 최종 예선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에서 오늘 중요한 그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김재영 기자. 네네. 히딩크 감독의 한국 내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히딩크 감독의 의사를 우리 축구협회에 분명히 전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히딩크 감독이 직접 얘기도 했고요. 저희 YTN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 내 히딩크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을 만들어 기증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한국인 총장이 히딩크 감독의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무총장직인데요. 히딩크 감독의 이 한국 내 대리인은 지난 6월 중순 김호곤 기술위원장에게 히딩크 감독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당시가 이제 슈틸케 감독이 경질이 되고 기술위원회가 이 새 감독을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대리인이 이제 김호곤 감독과 SNS 카카오톡을 이제 주고받았는데요.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히딩크 감독의 관심이 높으니까 기술위원회가 남은 최종 예선 2경기를 맡을 임시 감독을 뽑고 월드컵 본선 감독은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이후에 이 지원자를 받아서 뽑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제 김호곤 위원장이 본선에 올라간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반응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던 축구협회 기존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 끝부분에 자신은 2002년 이후 이 한국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와 큰 사랑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꼭 한국에서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대표팀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히딩크 감독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축구협회가 어떤 이유로 덮고 또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지 눈 뜨자마자 월드컵 결과부터 확인한 분들 많으시죠. 예. 천신만고라는 표현이 여기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A조 2위로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에 성공은 했습니다. 예. 사실 9회 연속이면 이게 엄청난 기록입니다. 근데 워낙 졸전 끝에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데도 뭔가 찜찜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결과는 얻어냈습니다. 네. 일단 기쁜 상황인 거는 맞죠?
월드컵을 나가고 안 나가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예. 우리 축구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IMF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집에 불이 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월드컵은 우리 축구계에 여러 가지 이제 고쳐야 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월드컵 자체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상의 과제였고 아하. 그것은 어찌됐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네네. 물론 기뻐합니다. 다들 박수치고 뭐 이러면서도 이게 우리 자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은 이란, 시리아가 비기면서 어부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우의 수 다 따져갖고 가까스로 올라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어찌됐건 우즈벡과 비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또 뭐 골을 넣을 법한 기회들도 없던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골대 3번이나 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도 이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굉장히 공헌한 팀이 있으니 그 팀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란 비판하는 것도 조금 덜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솔직히 내심은 예. 이란이 이번 시리아전에서는 좀 더 실험을 자유롭게 좀 약간 느슨한 방향으로 하면서 시리아에게 어쩌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시리아가 먼저 한 골 넣은 상태에서 이란이 그래도 바로 자존심을 세워서 2골을 넣어주는 바람에 그렇죠. 물론 이제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만 예. 이란이 우리의 진출에 큰 공을 세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우리 본선 진출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 댓글들 보면. 네, 일단 뭐 우리가 앞선 경기 이란과 비길 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도와줬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우즈벡과 비길 때는 이란이 도와준 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경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준희 해설위원의 총평이자 촌평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는 했으나 갈 길이 너무도 먼 것을 재확인했던 그러한 한 판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야, 명쾌하네요. 갈 길이 너무도 멀다는 걸 또다시 확인. 어떤 점에서 그렇게 또다시 확인하셨습니까? 어디가 그렇게 안타까우신가요? 사실은 뭐 슈틸리케 감독 물러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자체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명으로 버텼던 이란과의 경기에서 0대0. 그리고 사실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은 후반전에는 우리의 교체 멤버들도 제 몫을 했고 흐름이 좀 바뀌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후반전 체력이 좀 떨어진 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도 또 골을 넣지 못하면서 또 0대0.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기성용 선수 2경기 다 없었던 공백도 해결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걸었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대체로 다 미달을 하는 그런 플레이 내용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사실 슈틸리케호 시절보다 그렇게 나아진 것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뭐 열심히 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상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결과를 짜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뛰었어요. 뭐 열심히 뛴 것까지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골 결정력이 이번에도 역시나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선수들이 약간 이제 슈팅에 대한 과감성을 조금 잃어버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이란전과 이번 우즈벡전은 정말로 선수들에게도 긴장되는 경기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과감한 슈팅의 부족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또 골 결정력의 부재를 느꼈고 또 공격진의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엇박자가 좀 남아 있었던 그런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그래도 눈에 띈 선수는 뭐 역시 염기훈 선수일까요? 네, 염기훈 선수가 후반전 18분경에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의 우리가 우즈벡에게 수세로 밀렸던 흐름을 염기훈 선수가 일거에 뒤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에서 같이 뛰는 동료 김민우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이 염기훈, 김민우 선수가 확실히 같은 라인에 서게 되니까 기존에 맞춰왔던 호흡도 더 잘 살아났고 예. 염기훈 선수가 정말 30대 중반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팀에 아주 모범이 되면서 염기훈 선수 투입 이후에는 확실히 우리가 결정적인 찬스가 많아졌고 공격 주도율도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교체 멤버의 중요성을 또 아주 절감했던 그러한 교체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태용 감독이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선수들을? 투입을? 네, 신태용 감독의 사실 교체가 이란전에서도 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죠. 오늘 이제 새벽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장현수 선수가 부상으로 전반 말미에 구자철 선수와 바뀌었고 그리고 염기훈 선수와 바뀐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지면서 교체가 됐는데 사실 선수들의 이 부상으로 인한 교체가 그래도 좋은 결과와 내용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교훈으로 이제 얻으면서 예. 향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도 올라오는 거 제가 종합해 보면 조금 냉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 김종철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실력으로 본선 나간들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거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냉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지금대로라면은 정말 월드컵 32개국 본선 진출국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약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그 청취자분 말씀이 맞고요. 냉정하게 꼴찌입니까, 그럼? 거의 뭐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또 올라오는 팀들도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는 최약체 그룹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한 가지는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9개월. 10월에도 A매치 기간이 있고 11월에도 있고 예. 또 12월에는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K리거들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예. 내년 3월에도 또 A매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을 그래도 재정비하고 또 여태까지 발탁을 좀 안 했던 선수들을 이제 실험을 하면서 선수단을 좀 재편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드컵의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보면 예.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서 예선에서 고생했던 이제 그런 대회의 본선에 가서는 오히려 기대치를 약간 초과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인 적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예선에서 아주 잘해가지고 기대치가 컸던 대회들에서는 보면은 예. 본선 가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허무했고, 네, 반면에 이제 예선에서 못했던 대회들에서 보면 예. 본선 가서 오히려 국민들의 박수를 좀 받았던 그런 역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일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징크스를 좀 다시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9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다시 한번 어제 신태용 감독이 그랬어요. 강한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그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준희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공헌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한국인 총장이 히딩크 감독의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무총장직인데요. 히딩크 감독의 이 한국 내 대리인은 지난 6월 중순 김호곤 기술위원장에게 히딩크 감독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당시가 이제 슈틸케 감독이 경질이 되고 기술위원회가 이 새 감독을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대리인이 이제 김호곤 감독과 SNS 카카오톡을 이제 주고받았는데요.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히딩크 감독의 관심이 높으니까 기술위원회가 남은 최종 예선 2경기를 맡을 임시 감독을 뽑고 월드컵 본선 감독은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이후에 이 지원자를 받아서 뽑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제 김호곤 위원장이 본선에 올라간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반응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던 축구협회 기존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 끝부분에 자신은 2002년 이후 이 한국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와 큰 사랑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꼭 한국에서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대표팀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히딩크 감독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축구협회가 어떤 이유로 덮고 또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지 눈 뜨자마자 월드컵 결과부터 확인한 분들 많으시죠. 예.
천신만고라는 표현이 여기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조목조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관심이 모아졌던 축구대표팀 감독직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6월이죠. 한국 대표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듣고서 대표팀 감독 또는 기술 고문으로 한국 대표팀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은 돈과는 연관이 없으며 자신의 오랜 월드컵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한국 내 다양한 곳에 전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대한축구협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틸케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6월을 전후로 해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나 기술 고문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논란이 있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조금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현지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원한다면 어떤 역할과 자리라도 맡겠다면서 3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대리인을 통해 한국 감독직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축구협회에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영 기자. 네, 김재영입니다. 예, 덴마크에서 있었던 히딩크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인 1시간 정도 지났군요. 오후 6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유럽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은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감독 이 복귀와 관련해 한국에서 해프닝이 있었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 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6일 YTN의 히딩크 감독 관련 보도 당시 어디서 이런 발언이 나온지 모르겠다며 히딩크 감독이 직접 말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월드컵 최종 예선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에서 오늘 중요한 그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김재영 기자. 네네. 히딩크 감독의 한국 내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히딩크 감독의 의사를 우리 축구협회에 분명히 전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히딩크 감독이 직접 얘기도 했고요. 저희 YTN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 내에 히딩크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을 만들어 기증